본 방송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오늘은 64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투수 랭킹쇼입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현 시점 MLB 탑 투수는 누구인지 꼼꼼하게 기준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황규진 PD님, 타건주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야자수에서 선수들의 순위 매기는 방송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오늘은 투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금 색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될지 PD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야구는 사실 투수 노름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선발 투수가 굉장히 야구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MLB 탑 그 30명 정도의 선발 투수 랭킹을 한번 저희가 뽑아봤고요. 근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이 30명 전부를 이제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PD님께서 한 선수 한 선수씩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선수는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죠. 타릭 스쿠발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 사실 메이저리그를 저희가 이제 1위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소개를 할 텐데 뭐 사실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스쿠발 선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이 뭐 작년에 사이 영상 수상했고 지금 올해도 아메리칸 리그 굉장히 강력한 사이 영상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조금 뭐 시즌 스타트만 비교해 보자면 뭐 프리드 선수나 좀 한테 조금 밀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지금도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2연패가 가장 유력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네스티한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완봉승 경기 때 마지막 공으로 103마일 공을 직구를 던지면서 진짜 이 선수가 평소에도 조절해서 던지는구나. 진짜 엄청난 고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투수였습니다. 혹시 원주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이 선수는 뭐 이제 언급할 뭐 그럴 게 사실 없죠. 그렇죠. 네. 그냥 슬라이더가 본인 인터뷰에서 슬라이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는 하는데 뭐 그 슬라이더마저도 런밸류가 양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가 없죠. 볼넷 비율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3.3%가 찍혔거든요. 그때 네. 뭐 한 몇 경기 연속 무볼넷 경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제 단점이 없어요. 이제는 이 투수는. 네, 사실 이 정도 직구 구속이나 구위를 가진 선수가 사실 볼넷 비율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선발 투수인데도. 그렇죠. 어쨌든 이게 부상만 이 정도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조금 부상만 조심하면 진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스급 선발 투수의 좌완 에이스 선발 투수의 계보를 이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미 토미존을 한번 받았죠. 네네.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선수는 네. 이제 폴 스킨스 선수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앞으로 소개할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한 선수죠. 이제 올 시즌에 현재 23세 투수고요. 뭐 스킨스 선수 혹시 뭐 얘기하실 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승운이 너무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팀 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팀이 좀 너무 막장이라서 지금 피츠버그가 네. 그러니까 ERA가 1.91인데 5승 8패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 지금 뭐 서번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부 다 빨간 불이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정도 급의 투수가. 근데 통산 기록이 16승 11패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2년 차긴 하지만 지금 사실 뭐 트레이드 얘기가 사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뭐 피츠버그가 당분간은
당분간 제 생각에는 최소 2, 3년 정도는 고생들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때쯤이면은 또 스킨스가 프라임 타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킨스를 이렇게 활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피츠버그가 현재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플링커라고 흔히 말하는 구종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뭐 포심 평균 구속도 98마일 이상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구가 모든 변화구를 이제 수준급으로 최소한 메이저리그 모든 변화구를 한 최소 1, 2선발급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이고 뭐 피지컬적으로도 정말 완벽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조금 부상 정도만 조금 주의를 하면 사실 스킨스 이 위쪽의 레벨에 있는 투수들일수록 딱히 할 말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쿠바에 비하면 좀 더 손 감각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 워낙 그러니까 분명히 유망주 때는 포심이랑 슬라이더로 주목을 좀 많았었는데 네. 들어와서는 스플링크를 장착하고 어느새 또 스위퍼를 던지고 있고 커브랑. 근데 그 구종 조합을 바꿀 때도 다 잘 던졌어요. 그 조합대로. 그래서 워낙 가진 무기가 많아서 한두 가지가 조금 안 되더라도 충분히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투수라 생각을 해요. 네, 뭐 트레이드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피츠버그가 이 스킨스는 이제 나포셀이다 NFS에 올려놨다고 하지만 이게 뭐 선수 입장에서야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조금 피츠버그가 과감하다면은 앞으로 진짜 4년 5년을 내다보고 스킨스를 내년 정도에는 좀 놓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작년에 분명히 서비스 타임 조절을 한다고 늦게 올렸는데 네. 신이랑을 타버리는 바람에 사이영상 3위도 했죠. 네. 개막전에 콜업도 안 해서 네. 보상도 못 받고 네. 서비스 타임 1년만 날려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피츠버그가 좀 한두 번의 코인은 남아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마이너에 챈들러도 있고 내년이면 뭐 제로 존스도 돌아오고 네. 물론 타선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사실 타선이 문제죠. 투수도 뭐 투수인데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을 텐데 뭐 그래도 몇 명 유망주가 아직은 있으니까 네. 뭐 이번에 좀 이번 데드라인 때 뭐 켈러 같은 선수 잘 팔아서 타자 유망주 좀 데려오고 하면 한 번쯤은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진짜 그 2, 3년 뒤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뭐가 성과가 안 나오면 빨리 팔아는 게 맞죠. 예전에 피츠버그가 그 한창 좋았다가 확 안 좋아졌을 때가 게리콜, 맥커친 이런 트레이드 네네. 다 망칠 때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아처 트레이드까지 망해버리고. 크리스 아처. 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사이영 투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도 허무하게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츠버그라는 클럽 자체가 빅마켓 클럽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셀러에 가까운 팀이어서 이걸 과연 이 스킨 선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패널분들이 꼽아주신 투수 3위? 네. 네,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이 3위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게럿 크로시의 선수입니다. 뭐 지금 현재 26살 선수, 99년생이죠 이 선수가. 네, 혹시 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구속을 좀 낮췄어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자기 연장 계약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세게 던진 것도 있고 화이트삭스가 팔아야 되니까 네. 그 엄청 관리를 많이 해줬어요. 특히 맞아요. 후반기에 막 뭐 3이닝, 4이닝 던지고 근데 네. 그 와중에서 좀 별로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확실히 좀 위닝 팀으로 왔고 일단은 최소한 화이트삭스보다 많이 이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작년에 선발 첫 시즌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시즌 들어와서 좀 더 이제 경험도 많이 쌓았고 네. 그리고 뭐 구속을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97.1마일을 던졌는데 올해 그게 96.2마일로 줄은 거예요. 어쨌든 특히 좌완 기준으로는 굉장히 3마일 이상 빠른 평균 구속에 비하면은 빠른 거에 속해가지고 일단 뭐 이 선수는 그 화이트삭스에서 트레이드가 돼도 연장 계약 안 주면은 자기 포스트 시즌 안 던지겠다. 작년에 뭐 그런 말도 해가지고 그런 말을 뭐 실제로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에이전트 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그 원주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이제 보스턴의 명실상부 1선발이죠. 뭐
이 페이스면 충분히 사이영상의 그 스쿠벌 선수의 굉장히 제일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선수가 그 양키스랑 경기에서 완봉승들 눈앞에 두고 한번 저지한테 이제 홈런을 맞아가지고 좌절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그 공도 거의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 직구였어요. 9회였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그 아까 스쿠발 선수도 그렇고 이 크러쉬의 선수도 그렇고 보면서 이게 확실히 전력 피칭을 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페이스 조절을 다 하면서 던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정말 이 괴물들이 서식하는 리그라는 생각을 점점 더 저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작년에 그 크로시가 연장 계약 안 주면 포스트 시즌 안 던지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작년에 그 토미존 복귀하고 첫 맞아요, 시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200이닝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네, 옛날에 조절을 메타비가 네, 매치에서 어떻게 된지 다 알잖아요. 메타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 그 9회까지 던지고서 그냥 거의 그게 마지막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투수들이라는 게 결국 토미존이 요즘 그냥 KBO도 마찬가지고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된 지가 좀 한 더 2, 3년 정도 더 빠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수술하는 게 다들 그냥 하나의 통계 의뢰로 너무 돼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구속을 중시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뭐 막 16살, 17살 나이에 토미존 수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선수는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선수 중에서 아마 제일 고령의 선수일 것 같긴 한데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잭 윌러 선수입니다. 네, 윌러 선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사이영 탈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표자라면 투표를 권한이 있다면 저는 윌러한테 표를 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번에 내셔널리그가 네, 그나마 그쵸. 없거든요. 아메리카는 좀 강력한데 내셔널은 조금 야마모토가 많이 페이스가 떨어지기도 했고 뭐 그렇죠. 세일도 부상당했고 네. 35살인데 구속이 크게 안 떨어졌어요 일단. 네. 그리고 뭐 네. 늘 던지던 대로 잘 던지고 이번에 진짜 그 2021년에 번스한테 사이영 뺏기고 밀렸을 때. 작년에도 사이영 탈만 했는데 네, 작년 갑자기 세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튀어나와서 네. 트리플 크라운 먹어버리니까 이건 뭐 할 게 없었죠. 부르나 사실 현대 야구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의 명시상부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검증이 된 투수니까 이제 계약이 제가 알기로 2년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년 끝나면은 은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던지면 은퇴를 하게 다른 팀이 냅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뭐 22년도 그 필라델피아가 월드 시리즈까지 갔을 때 물론 휴스턴한테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을 야구에서 통하는 에이스라는 것도 증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진짜 이 내구성이 정말 말도 안 되죠. 이 나이 때 원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저는 재작년쯤에도 내년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작년에도 내년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지금 강력한 사이영상 후보로 35살 나이에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놀라운 게 2021년 잘할 때는 거의 포심 커터 이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갔는데 어느새 지금 스위퍼랑 커브 그리고 스플리터까지 던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미 사이영 레벨에 있는 선수인데도 대단한 거죠 정말. 네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속을 떨어지지 않는데 구종은 새롭게 장착한 구종마저도 다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선발 투수에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유형의 투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방금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위쪽에서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선수들은 대부분 다 그런 유형이죠. 당연히. 스쿠발 정도 빼면 스쿠발은 워낙 그 체인지업이 압도적이라서 네. 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실 것도 그런 같고.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S급 그렇죠. 구종이 있지 않는 이상 결국 구종의 다양화가 아무리 사실 공이 빨라도 직구 하나 원툴이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발 투수로는. 크로시에도 나름 구종을 좀 더 장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옛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거의 포심 슬라이더 위주였는데 네. 이제는 뭐 스위퍼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좀 손 대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 선수들한테 살아남는다는 그렇죠. 표현을 쓰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4명의 선수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우완 투수인 헌터 브라운 선수입니다. 브라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구종을 레퍼토리를 바꿔서 확 터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도 분명히 빠른 구속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데뷔하고 2023년까지 솔직히 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단조롭기도 했고 그 포심이랑 커터, 커브인데 포심 커터를 워낙 많이 던지는데 그렇게 포심이 많이 맞아 나갔거든요. 초반에는 거의 96만 이렇게 던지는데 근데 작년에 또 초반에 진짜 못했거든요. 네. 0.1이니 뭐 8실점. 네.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 네. 이게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게 네. 그때 그러니까 발데스한테 싱커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싱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싱커처럼 보이는 건 아닌데 네. 이 싱커를 장착함으로써 이게 포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적이 확 올라가서 이제는 거의 사이언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이 보면은 브라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직구 포심 비율이 거의 40%가 넘어가는 투수기 때문에 결국은 포심이 핵심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싱커 같은 좀 암사이드 쪽으로 꺾이는 공, 그 다음에 체인지업 같은 오프스피드 피치를 장착을 하면서 완전히 프런트라인 선발급으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브라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제가 느끼는 헌터 브라운 선수는 조금 작은 육각형 느낌이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닝 소화가 막 정말 역대급 정말 완전히 눈에 띄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직구나 뭐 스쿠발의 체인지업이나 뭐 크리스 세일의 슬라이더 같이 뭔가 메이저리그에서 SS 플러스급 구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선수가 진짜 뭐 스쿠발 선수나 크로시 선수를 넘어서까지 성장을 하려면 조금 더 사실 여기서 구속을 더 끌어올리기는 좀 개인적으로 선수 본인한테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제2, 3 구종 정도를 조금 더 확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구종?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스티벌만큼 확실한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고속 슬라이더라고 말하는 커터를 올해는 좀 거의 안 던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네. 비하면 그 대신 커브를 많이 던지고 있긴 한데 체인지업도 좀 손을 보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구종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요즘 좀 다시 맞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커브가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좀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직구 제외하고 한 3가지 정도 구종을 그래도 평균 정도로만 던질 수 있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 뭐 휴스턴이 헌터 브라운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는 사실 MLB 평균 정도의 투수는 아닐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위의 선수들보다는 아직은 제구력이 네, 그쵸.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어린 선수기도 하고 일단은 이 선수도 구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좌완 투수인 맥스 프리드 선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양키스 응원하는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프리드 선수가 아까 제가 스쿠발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즌 초반에는 프리드가 드디어 한번 사이 영상을 받아보는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오래 뛰다가 아메리칸 리그로 처음 넘어왔는데도 굉장히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는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게리 콜이 이탈을 해버려서 그 로돈과 프리드로 원투펀치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리드 선수가 너무 잘 해줘서 뭐 사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즌 초반에 비하면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올해 올스타전이 그 트리스트 파크 애틀란타에서 열렸었는데 이 선수가 그 선발이 됐죠. 당연히 이 정도 활약이면 선발이 됐는데 애틀란타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리드가 한 번 더 홈구장에서 던져줬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그 물집 부상이 있어서 약간 일찍 강판이 되는 바람에 결국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이 프리드 선수 같은 경우는 좌완치고 당연히 구속도 준수한 편이고 프리드 선수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좋은 구종은 저는 커브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리드 선수 커브 진짜 저희가 흔히 말하는 11루 커브라고 하죠. 굉장히 그 스트라이크 존 중앙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는 많이 던지지 않았던 구종 중에 올해 지금 스위퍼를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양키스에서 이제 프리드한테 그 FA 계약할 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프리드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퍼의 장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가 원래부터 스위퍼 다는 걸로 좀 네, 유명했죠. 그렇죠. 네. 불펜이든 선발이든 스위퍼를 굉장히 이게 약간 팀마다 조금 선호하는 구종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KBO도 마찬가지고 메이저리그도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야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네. 그 LA 다저스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선수 중에 하나죠.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입니다. 야마모토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야마모토가 만약 다저스에 없었으면 지금 큰일 났죠 진짜로. 그렇죠. 이게 지금 스넬도 없고 글라스나우도 없고 뭐 메이랑 이런 선수들은 이제 많이 기대치가 내려갔잖아요. 지금 야마모토가 진짜 없었으면 지금 다저스가 그래도 한 세네 경기 차로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진짜 야마모토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저번 등판에서 작년에 90이닝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사실 작년에 너무 적게 던지긴 했죠. 포스트 시즌 제외하고 정규 시즌에서만 90이닝을 던졌으니까. 뭐 야마모토 선수는 커브, 그다음에 포심, 그다음에 메인 구종은 당연히 스플리터죠. 거의 90마일대 초반이 나오는 고속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이게 작년에는 사실 스플리터가 초반에 조금 말을 안 들어서 고전을 했었는데 올해는 스플리터의 구속이나 뭐 사실 스플리터는 구속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스플리터의 헛스윙률이나 삼진율을 모두 다 기대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직구 구속도 뭐 야마모토 선수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투수치고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 정도 구속 유지하고 있고 이게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과연 어깨 쪽이나 투구폼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쪽이나 팔꿈치 쪽 부상만 조금 조심하면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약간 특징이 그러니까 포심도 낮게 던져 이 선수는. 네, 맞죠. 포심도 좀 낮게 던지고 스플리터는 당연히 더 낮게, 커브도 낮게 네.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게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쵸, 요즘 사실- 선수들이 다 높게 던지니까 포스트볼 웬만해서는. 네, 오히려 이렇게 야마모토처럼 확실한 스플리터나 이런 커브볼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일수록 사실 직구를 조금 높게 구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직구가 구속은 충분히 괜찮지만 사실 구위가 엄청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엄청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직구를 높게 던졌을 때 장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아예 다 그냥 낮게 로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네, 다음 선수는 이 선수부터는 약간 조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올해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브라이언 우우 선수입니다. 이제 원주님께서 같은 지구의 경쟁팀 투수다 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에서 원래는 시애틀이 작년에 선발로 야구를 네, 선발로만 야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선발로만. 네. 이번 시즌 선발이 붕괴됐거든요. 시애틀이. 네, 지금은 타격으로 야구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혼자서 지금 잘 던져주고 있는 게 브라이언 우예요. 네. 그러니까 우 특징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팔 각도가 정말 낮은데 그 와중에도 포심이 그 수직 무브먼트라고 하죠. 네. 굉장히 좋은 수직 무브먼트로 그러니까 포심 거의 그러니까 다른 구종을 던지긴 하는데 포심이 제일 갇힌 투수거든요. 이게 본래 4.6%로 굉장히 적게 주고 그리고 패스트볼의 그 좋은 무브먼트로 이제 타자들을 상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브라이언 우 선수는 전 좀 그냥 원주님께서 스탯적인 부분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선수 뭐 사진 같은 걸 찾아보시면 딱 아시아계의 느낌이 나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계는 아니고 아마 그 대만이나 뭐 중국 이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그 시애틀에서 한 4선발 막 이 정도 급으로 던지는 투수여서 이제 내년에 WBC도 대만이나 그런 쪽으로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이 던지면 사실 대만으로는 절대 안 나가겠죠. 미국으로 나가겠죠. 네, 미국으로 나가겠죠. 지금 이렇게 던지면은. 그래도 뭔가 이 선수가 그러니까 물론 가치는 높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사이언 레벨까지 올라갈까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저도 약간 지금이 충분히 고점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네. 직구 그러니까 평균 구속 같은 것도 메이저리그 평균에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뭔가 아직 근데 20몇 살이죠? 25살의 젊은 투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가치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화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네. 뭐 직구는 워낙 수직 무브먼트가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다음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선수 투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명지해상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로건 앱 선수입니다. 로건 앱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시미언 보면 그러니까 잘할 때 MVP 투표에서 1등은 못 주겠는데 네, 늘 2등, 3등표 가지고 간 선수들 네, 있잖아요. 시미언, 네. 딱 그 약간 투수 느낌의 시미언 아. 아닌가 로건 앱이 좋은 제구랑 그리고 싱커로 그라운드볼 유도하고 네. 그 네, 홈구장도 그거에 꽤 맞죠. 네, 이게 투수 친화 구장이니까. 오라클 파크가 이게 웹이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먹어주고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그 많이 이닝을 먹어주는 그 에런 올라 선수가 지금 부상당해 있으니까 지금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닝 먹방 수준에서는. 늘 비슷해요 이 선수 던지는 것 보면. 그러니까 네. 늘 3점대 초중반에 한 이닝 거의 200이닝 200 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늘 보면 싱커로 땅볼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좀 막 성적이 엄청 좋냐? 그것까진 또 아니에요. 저 선수가 몇 년 한 2, 3년 전에 싸이 영상 그 3위 안에 들었던 적이 2위인가 했던 시즌이 제가 2위인가 3위 했던 시즌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로건 앱 선수의 장점은 이제 메이저리그 최상급의 체인지업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보면은 2023년에 216이닝 소화해줬고 작년에도 204.2이닝 현재도 지금 22경기 나와서 135이닝 소화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200이닝 넘어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을 야구 경쟁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이닝 3년 연속으로 200이닝 소화도 거의 명실상부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는 이제 똑바로 가는 공을 거의 안 던집니다. 포심 비율이 7.4%고 싱커가 36% 정도 그다음에 스위퍼가 한 25% 이렇게 던지니까 정말 좋은 내야 수비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다음에 투수 친화 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탄탄한 내야 수비가 굉장히 필수적인 선수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의 투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작년까지 샌프란시스코 내야가 막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뭐 체프먼 오고 네, 이번에 아다메스 오고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내야 수비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이디의 그 플래툰 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유격수가 피치제럴드가 있죠. 피치제럴드가 사실 뭐 이루수나 중견수 수비는 뭐 저는 준수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또 유격수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 못하죠. 네, 유격수는 그래서 뭐 지금은 시즌 초반에 2루로 기회를 받았다가 지금은 좀 부진해서 마이너에 내려가 있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로건 앱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선수는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좌완 투수인 필라델피아의 좌완 3명 투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랭킹에 들어가는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살펴볼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산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 초반에 한번 구속을 끌어올렸거든요.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막 96만 이렇게 던져서 갑자기 이게 또 사이용 받았나? 사이용 선수 되나? 했는데 갑자기 부상 한번 오고서 다시 네. 구속을 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구속은. 음. 그래도 훨씬 잘 던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간단히 이 선수는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거의 싱커랑 체인지업 무브먼트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싱커랑 체인지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브먼트가 사실 거의 유사한 무브먼트 가죠. 어차피 싱커 자체도 그 던지는 팔 쪽으로 휘는 구조이고 체인지업은 뭐 물론 오프스피드 피치긴 하지만 결국은 암사이드 무브먼트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슬라이더를 더 잘 활용해야 더 좋은 레벨의 투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선수는 뭐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선발 투수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 선수의 명백한 강점은 사실 그 지금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땅볼을 유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뭐 내야 수비, 센터라인 수비는 뭐 그래도 준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너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서 이게 팀 성향에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좌완 트리오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본 크리스토퍼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그래도 이번 시즌 삼진을 좀 꽤 잡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까지는 삼진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진을 잘 잡는 투수는 아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계약이 말이 안 돼요. 올해 연장 계약을 했는데 4년에 2,200만 달러예요. 4년에 2,200만, 네. 연평균 한 500만 달러 조금 네. 넘어가는. 팀 옵션 2개도 그러니까 1,400만 달러, 1,500만 달러인데 이 정도 투수를 요즘
그렇죠. 이 정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 3선발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상위 레벨의 3선발이나 아니면 2선발 정도 투수를 앞으로 4년 동안 500밀에 쓸 수 있다.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좋은 계약으로 잘 묶어둔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정말 그 애매한 선발들 있잖아요. 몬타스 같은 그런 선수가 FA 시장 나오면 1,700만 달러 받는 세상에. 그렇죠. 연봉 1년에 1,700만 달러 막 이렇게 받죠, 사실. 다음으로 살펴본 선수는 이제 원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수인가요? 아직 애매합니다. 네, 이제 그 지구 1선발 출신이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제 벌써 37살이 됐네요. 텍사스 레인저스의 제이콥 디그롬 선수입니다. 원주님 혹시 올 시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디그롬 원래 이런 방송을 하면 디그롬은 늘 명단에 없어요. 네, 그렇죠. 경기에 못 나오니까. 네. 근데 신기한 게 이번 시즌에 로테이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이번 좀 이닝 조절이 조금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디그롬 보면 일단은 시즌 초기 시작할 때 이제 나 아프면 안 된다 해서 구속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낮아지니까 슬라이더를 포심보다 더 많이 던지다가 조금 좀 맞았어요. 특히 포심을. 네. 근데 그 다음에 나 좀 자기한테 맞는 메커니즘을 찾은 것 같다 해서 다시 구속을 또 예전처럼 끌어올려가지고 토미점 2번 받은 37살 투수가 평균 구속이 97.4마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이게 막 디그롬은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막 무슨 신의 막 힘이 인간의 육체에 뭐 어쩌고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디그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진짜 인상적으로 아직도 막 인상 기억이 나는 경기가 그 22년도에 매츠랑 샌디에고랑 그 와일드카드 경기할 때 1차전에 슈어저가 너무 엄청 얻어맞고 1차전을 매츠가 내준 상황에서 원래 디그롬은 이제 3차전에 쓰거나 아니면은 그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가서 쓰려고 했는데 디그롬이 그래서 2차전에 땡겨서 나왔는데 그때 막 101마일 막 던지고 101마일 던져서 소토랑 마차도 삼진 잡고 막 이게 저는 진짜 그때부터 메이저리그를 본격적으로 봤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디그롬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매치 시절에 류현진 선수의 사이 영상을 저희 한국인 역사상 사실 진짜 마지막 사이 영상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 디그롬 때문에 디그롬이 그때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사이 영상을 받았었죠. 디그롬의 가장 제일 큰 무기는 슬라이더죠. 슬라이더가 정말 SS급 슬라이더에다가 그다음에 체인지업. 디그롬이 체인지업 던진다는 게 뭔가 저는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등장했을 땐 체인지업도 곧잘 던졌어요. 사이영 탈 때는. 근데 그 구속을 100마일 찍고 나서부터 체인지업이 슬슬 맛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좌타자를 상대로 던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안 던져요. 그냥 좌타자한테 슬라이더를 계속 던지더라고요. 포심이랑. 그래서 홈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좌타자들한테. 좀 좌우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래도 포심 슬라이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요즘 들어 계속 오히려 요즘 초반보다 성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디그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통산 ERA가 딱 2.50이네요. 지금 거의 1,500이닝 가까이 던졌는데 이 통산 ERA가 2.50인 건 진짜 대단한 거고 통산 WHIP도 딱 0.99이고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사이 영상을 한 번을 더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디그롬 같은 유형이 롱런 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뭐 지금 나이는 많긴 하지만 사실 빠져있는 기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공존하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일단 건강하니까 들어왔는데 차트에 네. 한 번 더 다치는 순간 바로 그냥 아웃이죠. 그렇죠. 이제 37세 시즌인데 한 1년 정도 이상 빠지는 장기 부상을 당하면은 사실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남았죠, 텍사스가? 올해 포함해서 3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팀 옵션 하나가 있고요. 근데 팀 옵션까지 실행하면 거의 40살 가까이 돼서까지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던질 수 있을지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돌아와서도 98마일을 던지고 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이게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왜 구속이 아직도 나온지도 모르겠고 이 선수가 토미전을 2번 받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마이너에서 받고 얼마 전에 한번 재작년에 받았는데 구속이 줄어드는데 안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러니까 토미존 하면 사실 구속이 오른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한
프라임 타임에 들어있는 그렇죠. 선수한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걸 항상 보여주는 선수가 꼭 있죠. 몇 년 갈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그 밸류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 이후에는 사실 39살 시즌인데 그때 사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간혹 투수들 보면 뭐 글라스나우가 자기가 말했듯이 네. 예전에 나는 내가 많이 아픈 거는 하나의 부상이 계속 가서 그런 거다. 네네네. 근데 정작 글라스나우는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네. 다쳐서 또 요즘 못 나. 요즘 이제야 나오고 네, 있죠. 이제 나오고 있죠 다시. 근데 디그롬은 사실 어찌 보면 2021년에 한번 터진 건데 FA를 하겠다고 억지로 좀 끌고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매체에서. 그러니까 그때 유리몸 된 게 그 부상 하나로 인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한 부상인 건지 지금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건 아니고 그냥 많이 다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에 만약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건강한다면 뭐 생각보다 좀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디그롬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몇 선수는 좀 건너뛰어서요. 다음으로 볼 선수는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스펜서 스트라이더 선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트라이더 선수가 작년 시즌에는 아예 못 뛰었죠. 토미존을 받아서 올해 좀 복귀를 했는데 올해도 이게 제가 듣기로는 토미존은 사실 팔꿈치를 수술하는 건데 이게 토미존을 받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팔꿈치가 아니더라도 뭐 햄스트링 쪽을 다친다거나. 근데 사실 또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거의 1년 동안 피칭과 관련된 활동을 아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제 피칭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전신을 활용하다 보면은 뭐 햄스트링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옆구리 쪽을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스트라이더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토미존 이전에는 굉장히 강속구가 매력인 투수였는데 뭐 지금도 사실 그건 다르지 않지만 지금은 올해는 지금 보니까 직구 평균 구속이 96마일이 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트라이더가 막 98마일, 99마일 이렇게 던지고 정말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고 이제 역대급 삼진 페이스를 이어갔던 선수인데 올해는 사실 이름값이나 기대치에 비하면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죠. 2023년에 186.2이닝을 던졌는데 삼진을 281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삼진을 잡아낸 건데 올해는 삼진 페이스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구속이 너무 떨어진 게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피치잖아요 결국에 스트라이더는. 포심 슬라이더. 근데 포심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니까 예전 같지 않으면 네. 스트라이더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쵸. 심지어 좀 뭐 앞에 디그롬이랑 비교를 해보면 디그롬보다 사이즈가 좀 많이 작거든요. 그쵸? 이 선수는 디그롬은 거의 좀 약간 키는 큰데 마른 대신에 이 선수는 키도 굉장히 작은 편이어서 몸 자체는 긴데 이 선수는 180 언저리밖에 안 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익스텐션까지 쥐어 짜가지고 던진 투수인데 그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토미전 첫 복귀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칸타라도 이번 시즌 엄청 많이 헤매고 헤매고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디그롬이 이상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던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내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구속이 예전 2023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96마일 최소 96마일 한 96마일 중반 때는 던져줘야 슬라이더라는 구종 자체가 사실 직구가 살아나야 같이 좀 시너지를 보는 구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작년에는 커브를 좀 던져보겠다고 했는데 좀 계속 그 스프링 캠프 땐 괜찮았거든요. 제 느끼기에는. 근데 그냥 시즌아웃을 당해버려서 이 선수도 정 살아남으려면 이제 서드 피치가 중요해요. 이 선수도. 그렇죠. 이게 선발 투수로서 특히 지금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구속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예전 같은 포스를 뿜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선수가 문제가 제구력이 썩 좋은 투수가 아니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 사실 그러니까 디그롬 같은 유형보다도 훨씬 더 제구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23년에도 그 사이영 순위권에 들 때도 2열애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가 너무 제구를 좋지 않았는데 포심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좀 뜬금포를 좀 많이 맞죠. 그쵸. 그래서 그때 언제지? 그게 극단적으로 터진 게 그 필라델피아랑 포스트 시즌 23년 때
카스티아노한테 카스티아노스, 두 방 네. 맞았죠. 그게 좀 그때 리스크가 좀 보였는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도 겹친 것까지 해서. 네. 그 아마 준영님이 계셨으면 준영님이 스트라이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쏟아내주셨을 텐데 그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좋은 투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이도 아직 26이니까 구속이 느려졌다 해도 여전히 그 리그 평균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속 올라올 여지도 있고 뭐. 그리고 애틀란타가 사실 올 시즌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에 애틀란타 아직 좋은 선수들이 장기 계약으로 굉장히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앞으로 해서 5년간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팀이니까 스트라이더도 올해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올해 이미 너무 멀어져가지고 많이, 애틀란타가 많이 멀어져서 네. 올해는 그냥 복귀 잘 한 걸로만 만족하고 다음 시즌부터 애틀란타는 내년에도 어차피 애틀란타는 제 생각에는 파워랭킹 굉장히 상위권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달려야죠. 네, 애틀란타는 뭐 매년 포스트시즌 노리는 팀이니까. 딱 아쿠냐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쿠냐 계약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이긴 하죠. 네, 다음 선수는 지금 굉장히 이 선수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싱턴 내셔널스의 좌완 투수인 맥켄지 고어 선수입니다. 맥켄지 고어 선수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소토 트레이드 때 넘어왔는데 그렇죠. 그 이제 26살인데 벌써 4년 차거든요. 거의 트레이드 되자마자 샌디에고 때도 뛰었나요? 샌디에고 때도 뛰긴 뛰었는데 네. 그냥 뭐 사실 엄청나게 의미 있는 샘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좀 그때는 다듬지 않은 채로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그 약간 기대치만큼은 아니어도 꽤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 이닝도 사실상 워싱턴의 1선발이죠. 그냥 워싱턴의 1선발이 워싱턴이 지금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뭐 고어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워낙 삼진 잡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그 다양한 구종을 섞어서 이 선수는 보니까 직구 이외에는 커브를 굉장히 많이 던지네요. 어쨌든 그 메이저리그 좌완 선발 투수로서 지금 워싱턴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워싱턴이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조금 헤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워싱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달려야 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단장이랑 감독을 동시에 경질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잘해질까 고어가. 고어도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분명히 뭔가 좋아지고는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거의 그냥 워싱턴이라서 나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였는데 네. 이제 어느 팀에 가도 선발을 맡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예전에 유망주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프런트 라인 선발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영부영 지금 서비스 타임도 거의 다 채워가서 이제 좀만 있으면 FA까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워싱턴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어를 장기 계약을 많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될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좀 서비스 타임 관리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게 애매하게 그 에이브람스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면 둘 다 좀 애매하게 터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타임은 많이 먹는 와중에 그래도 좋은 투수는 맞는데 이게 과연 유망주 시절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까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전히 제구력이 막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 정도? 네. 제구로 승부하는 유형은 아니긴 하니까. 헛스윙 유도는 헛스윙 유도는 메이저리그 그렇죠. 굉장히 최상급이긴 하죠. 네. 다음으로 볼 선수는 그 시애틀 메리너스의 우완 투수인 조지 커비 선수입니다. 커비 선수는 또 같은 지구 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솔직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커비 한 3년 안에 사이영 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 요즘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네. 조금씩 모르겠어요. 커비가 과연 잘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투수가 될지. 그러니까 사이영 레벨의 투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무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데 이 선수가 역설적으로 볼넷을 그러니까 그렇죠. 볼을 너무 안 던져 이 선수는. 그러니까 투수들이 중요하게 한 요즘 여기는 터널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커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다 존 안에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이 그쵸. 터널링 효과를 활용 안 하는 거 아니냐 음,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 부진할 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볼넷 적은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맞아요. 안 던지는 네. 느낌이 많아요. 네, 이때 23년이나 24년 다 지금 볼넷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볼을 안 던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죠. 사실 이렇게까지 안 던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스쿠벌 같은 선수도 볼넷 비율이 적은 건 맞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유인구를 던질 때 그쵸. 볼을 던지거든요. 네, 체인지업을 던질 때 볼을 던져서 헛스윙을 이끌어내니까. 커비는 그 와중에도 볼을 잘 안 던져요. 커비 정도 제구력이면 그걸 컨트롤 가능할 텐데 그렇죠. 본인이 선호하지 그게 않는 약간 건지 본인이 조금 뭐 원주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정도 레벨에 올라온 투수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컨트롤 본인이 정말 심리적으로 뭔가 그런 거를 조금 지나치게 꺼려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막 사실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시즌을 통으로 끌어가는 거니까 몰라도 이게 사실 가을 야구 같은 데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의 성향을 이렇게 알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덤벼들 거 아니에요, 타자들이.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한 게임을 날려버리게까지 경기를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바꾸면 좀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제일 강점인 공이 뭐냐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온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 조난에 쑤셔 박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다 엄청 구종 자체가 평균 이상은 되지만 막 그렇다고 막 정말 A급, S급의 구종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이젠 진짜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쵸. 이번 시즌 그리고 좀 부상이 겹쳐가지고 많이 네. 경기도 못 나왔고 네. 이대로 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성적도 지금 2023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선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양키스 원투펀치 중에 한 명이죠. 카를로스 로돈 선수입니다. 로돈 선수는 생각보다 어리네요. 저는 한 32살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게 봤는데 어쨌든. 다시 수염 길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부터 양키스가 수염 규정을 이제 좀 완화해가지고 어쨌든 로돈 선수도 보면은 이게 로돈 선수 같은 경우도 올해는 결론 짧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잘해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뭐 로돈 선수도 워낙 사실상 메인 구종은 직구, 포심, 슬라이더 이 정도인데 올해는 조금 체인지업도 섞어서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커브볼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번트를 던지는데 사실 커브볼은 그 이정우 선수한테 홈런 맞은 그렇죠. 그때. 커브 이정우 선수한테 커브 던져가지고 양키 스타디움에서 홈런 맞고 어쨌든 사실 뭐 이 선수는 커브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로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확실하게 삼진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올해는 삼진 비율이 한 27.5%, 그다음에 헛스윙 비율이 31.2% 정도긴 한데 일단 작년에 워낙 조금 아쉬웠어서 뭐 23년보다는 작년에 낫다고 하지만 23년에는 뭐 얘기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규정 이닝은 충족을 해줬는데 뭐 올해도 충분히 규정 이닝 지금 사실 프리드가 로테이션 한번 걸으면서 지금 양키스에서 유일하게 로테이션 한 번도 안 거르고 계속 나와주고 있는 선수가 로돈이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옛날에 화이트삭스에 있을 때부터 뭔가 좀 약간 좀 워크의식이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막 기복이 엄청 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양키스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모습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뭐 앞으로도 이제 프리드랑 로돈은 사실 계약이 꽤 같이 두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계약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올 시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로돈 리스크가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딱 2023년에 계약하자마자 그때 바로 부상당해서 그때 뭐 살도 엄청 많이 찌고 그래서 양키스 팬들이 다 뒷목을 잡았죠. 네.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손키스 한번 하고 최종전에 0이닝 80점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큰일 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줬어요. 이제 작년에는 딱 그냥 선발 로테이션만 채워줬다면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좀 프런트 라인 선발? 그렇죠. 여전히 돈값을 하고 있냐는 좀 애매하긴 그렇죠. 한데 워낙 좀 대형 계약을 받아가지고 올해 한 시즌 가지고는 아직은 이 계약이 성공적인 계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좀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죠 로도는. 그렇죠. 뭐 게리콜도 없는 상황이고 프리드가 사실 있긴 하지만 프리드는 올해 양키스 처음 온 선수이기 때문에 로도는 그래도 이제 3년째 양키스 3년차를 맞았으니까. 그래도 로돈 없었으면 양키스가 이번 시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와일드카드 네. 경쟁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슈미트도 빠져버려가지고 힐도 없고 네. 콜 부상 당하는 순간에 양키스가 5할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뭐 저지가 이렇게 쳐도 그렇게 되면은 로돈이 조금 만약에 여기서 로돈이 못 던졌으면 23년에 제리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뭐 빨리 시즌 포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도 조금 몇 선수 넘어가서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네이선 이볼디 선수 보겠습니다. 혹시 원주님 어떻게 이볼디 선수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좀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데뷔가 정말 빨랐거든요. 거의 컷쇼랑 비슷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리고 막 토미존도 많이 받고 한 2번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 메이저리그 와서 2번 받았고 레퍼토리 변화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100마일을 계속 던지는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 강속구 투수였는데 네. 이게 부상도 많고 그리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페스티벌 구속을. 그렇죠. 뭐 이 나이. 네. 그러니까 예전엔 페스티벌 커터, 페스티벌 슬라이더, 페스티벌 커브 이렇게 던졌다가 어느 순간 스플리터를 단 이후로 텍사스 와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도 뭐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스플리터를 단 이후로의 이볼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만큼 구속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스플리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포심의 그 구위가 좀 줄어든 거를 감춰줬고 커브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네. 커브 지금 보면은 스플리터 30%, 포심 25, 뭐 7%, 커브 20% 이렇게 던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커브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스플리터로 좌우 타자들 모두 다 요리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커브까지 좋아진 와중에 제구력도 최상이죠. 이 선수도 4%밖에 안 되니까 볼넷 비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스플리터가 마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존 안이든 바뀌든 타자들이 잘 못 건드려요. 포심이랑 워낙 잘 맞아가지고. 이게 터널링이 좋은 거죠. 이게. 네. 그 와중에 커브까지 좋아지니까 정말 잘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원래는 좀 레구성 이슈가 많았죠. 그러니까 부상도 워낙 많았고 로테이션도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겨우 규정인 채웠거든요. 그러네요. 170인. 사실 이게 그 본인 선수 옵션을 바꾸려고 던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올해 이제 3년 7,500만 달러인가 그렇게 맺었죠. 네, 사실 이 정도까지 받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계약을. 그렇죠. 2,500만 연평균 2,500밀이면은 그 35살 되는 투수한테 굉장히 과감한 계약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 같으면 이 리스트에 들어오기 좀 쉽지 않은 선수인 게 나이가 워낙 많고 부상도 적지 않았는데 일단 이번 시즌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예전만큼 막 길게 빠지고 그런 일은 이제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전형적으로 포심 속에 주는 투수가 어떻게 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뛰고 있는 한 30대 중반 투수들은 대부분 투수들이 거의 다 프라임 타임 때는 정말 강속구를 뻥뻥 불러댔던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강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정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변화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를 굉장히 잘 찾은 투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 명단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포심 구속이 줄었음에도 스플리트와 커브로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35이면 한순간에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네. 지금 첫 시즌보다 성적이 워낙 훨씬 좋거든요. 2월A가 5.1.5거든요. 1.5 2월A가. 부상으로 부상 없이 이닝만 더 채웠으면 이 선수도 사이영 그 순위권 안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볼디 선수는 원주님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3년에 포스시즌에서 진짜 에이스였잖아요. 포스시즌 에이스. 그렇죠. 제일 연봉 많으신 분은 못 나오셔서. 네, 그때 토미존 받으셨으니까. 디그롬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 해줬죠. 그렇죠. 진짜 이볼디 포스트 시즌 말고도 정규 시즌에도 그때 몽고메리 오기 전까지 이볼디가 계속 버텨줬어요. 몽고메리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조던 몽고메리. 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몇 선수를 조금 건너뛰어서 조절을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볼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좌완 투수인 로비 레이 선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로비 레이 선수는 사이영 경력도 있는 선수죠. 뭐 메이저리그 조금 예전부터 즐겨보셨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투수인데 지금 사이영을 토론토에서 받았었나요? 뭐 어쨌든 네, 토론토에서 받았어요. 네, 토론토에서 받았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죠. 지금 토미존에서 작년에 막판인가 복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벌써 21경기.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가장 좋은 부분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잘 던져주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에 샌프란시스코가 레이 영입했을 때만 해도 레이를 긁어볼 게 더 있나? 솔직히 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왜냐면은 네, 그때 그거였잖아요. 해니거 그렇죠. 같이 서로 덤핑하는 목적으로 바꾼 거라. 네, 이게 사실 제구 자체가 엄청 제구가 좋은 편이 아닌가. 제구가 사실 나쁜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로베 선수 어쨌든 올 시즌은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작년보단 적어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뭐 로건 앱 선수는 아까 원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 선수가 완전히 스텝업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1경기 선발 등판했고 그리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강점도 결국은 이제 슬라이더죠. 뭐 나이가 30대 이제 초중반에 넘어가는 만큼 직구 평균 구속은 점점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슬라이더가 살아 있으면서 뭐 준수한 헛스윙 비율이랑 준수한 삼진 비율 그리고 볼넷 비율 올해는 볼넷 비율도 지금 상위 25% 정도니까 굉장히 볼넷 억제 이 선수는 그냥 볼넷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선수가 계약이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도 한 1+1 계약 정도로는 긁어보는 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파이어볼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구속이 딱 평균 수준인데 그렇죠. 여전히 93마일 정도. 그 포심 무브먼트를 앞세워서 음. 던지는 그러니까 포심이 워낙 좋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포심을 50% 던지는 투수인데, 그러니까 타자들이 아는데도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슬라이더까지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거죠. 거의 이 선수도 투피치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늘 레이의 패턴은 간단하거든요. 볼넷 안 주면 거의 그쵸. 1선발인데 그렇죠. 그게 아마 커리어에 그게 된 게 아마 딱 2시즌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사이영 한번 받고. 네. 안 주고 있다까지는 아닌데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헛스윙을 아직 그래도 꽤 이끌어내니까 포심으로 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 시애틀에서 못 던질 때만큼 그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선수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다음에 볼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우완 투수인 딜런 시즈 선수입니다. 뭐 샌디에고라는 팀 자체가 작년까지 김하성 선수가 4년 가까이 뛰었으니까 다들 익숙하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시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는 좀 안 좋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강점은 사실 이닝 소화력이죠. 이 선수도 뭐 로건앱 선수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화이트삭스 시절부터 이닝 먹방 하나만큼은 좀 확실한 선수였고 굉장히 지금까지 막 크게 로테이션을 거르거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막 작년인가 재작년에 슬라이더 밸류 전체 1위까지 했을 정도로 이 선수는 진짜 그냥 사실상 투피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투피치입니다. 그냥 슬라이더 46%, 포심 41%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90% 가까이 던지고 뭐 지금 사실 싱커, 체인지업, 스위퍼 이런 거 그냥 진짜 보여주는 수준에 가끔씩 이제 커브 정도로 섞어 던지는 유형인데 사실 이런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들은 결국은 저는 직구 구속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직구 구속이 사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구속은. 직구 구속 괜찮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생각 없이 던진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피차빌리티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없이 맞고 네. 운이 안 따라 주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많이 꼬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경기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약간 계산이 좀 안 선다라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공 좋다가도 갑자기 막 볼넷 주고 장타 맞고 이래가지고 선발 투수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계산이 서는 선발이라는 말을 저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올해는 아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즌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그게 계산은 서는데 이 경기 내에서 네, 맞아요. 경기 내에서도 내에서. 이 선수는 기복이 좀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 오타니 첫 등판 때 네네. 상대선 그때 CG였거든요. 100마일 막 던지고 그 오타니한테 자극받아서 그런지 100마일 던지다가 네. 한 3회쯤 구속이 뚝 그쵸. 떨어져서 난탈당했거든요. 96마일로 갑자기 막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물론 좀 그런 거는 선수가 사실 이거는 막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선수 본인이 사실 그리고 시즈 선수가 뭐 지금 막 23살 4살 신인 투수도 아니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1000이닝 가까이 던진 투수인데도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거든요. 좋은 계약을 딸 수 있을지. 저 같으면 좀 조심할 것 네, 같아요. 저도 이게 장기 계약을 주기에는 뭔가 이 선수가 너무 건강했어서 막 갑자기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 선수 시즌별로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22년에 사이영 받았는데 23년에는 갑자기 4.58 ERA가 돼버리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또 괜찮게 던졌다가 이번 시즌에 또 안 좋아요. 네, 작년에는 좋았죠, 작년에. 네. 그러니까 좀 피처빌리티가 좀 부족한 게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음. 좀 구종이라도 다양했으면 어느 정도 피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피칭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죠. 이 선수는 그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일단 집어넣어요. 보심을 슬라이더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즌별로 운이 안 따라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재밌는 투수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삼진이랑 그러니까 삼진이랑 헛스윙 이런 건 지표는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뭐 원래 한 이것마저 떨어졌으면 시즈가 진짜 위험했을 텐데 이거는 다행히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삼진 아니면 홈런 이런 패턴의 투수들이 좀 있잖아요. 슈아버 유형의 투수네요. CG가 좀 그런 유형이 아닌가. 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넘어가고 다음 선수는 이제 신시내티 레즈의 우한 투수인 헌터 그린 선수입니다. 이 그린 선수는 올해 시즌 초반에 진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이게 부상이 한번 있다 보니까 그 부상 이후에는 사실 조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럴 법도 한 게 조금 너무 막 갑자기 막 시즌 초반에는 막 엄청나게 큰 기대를 받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페이스가 조금 다 오버 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부상이 있어서 고생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뭐 이 선수의 강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패스볼이죠. 평균 구속이 99.3마일입니다. 선발 투수가 평균 구속이 99.3마일이다. 이거는 정말 직구 9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8마일 9마일 이상이면은 9위 같은 거는 조금 중요성이 많이 상쇄된다고 구속이 이 정도 나오면은 시즌 초반에 진짜 엄청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치다가 지금 6월 3일 이후로는 지금 등판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2달 뭐 복귀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2달 한 반 가까이는 좀 등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빠른 직구 구속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에 부하가 사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린 선수는 그냥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선수는 직구 비율이 저희가 오늘 소개한 선수 중에 제일 높을 거야. 아마 57.4%가 직구니까 사실 이 정도 직구를 가지고 있으면 직구는 당연히 많이 던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인데 구속이 빠른 거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볼넷 비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익스텐션이 조금 메이저리그 한 평균 정도라서 체감 구속이 막 엄청나게 빠를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저희가 조금 랭킹에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구속을 좀 낮췄거든요. 97마일로 97.6마일로 낮췄는데도 워낙 빠르니까 작년부터 스플리터를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이 좀 올라왔는데 이번 시즌 성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엄청 좋죠 지금은. 2.72에다가 그러니까 타구 억제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수준. 배를 타고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맞는 타구 속도가 조금 평균 이하 정도인 거 빼면은 여전히 볼넷도 안 주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 문제는 건강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 데뷔하기 전에도 그때 하여튼 초반에 토미존을 받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도 규정 이닝을 채우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 150이닝 정도 등판했네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유지하면서 건강할 수가 있다면 그대로 포심을 계속 던져도 되겠지만 그렇죠. 사실 어쨌든 경기에 나와야 뭔가를 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지난 시즌 구속을 낮췄는데도 잘 던졌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99.3마일까지는 네, 안 던져도 된다. 네, 너무 빠른 게 아니까 일단 그래서 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이거 아직 나이가 젊어요. 네. 25밖에 안 돼서. 9년생일 거예요, 네. 이 선수도 아마.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스플리터가 조금 더 잘 던져야 될 거예요. 스플리터를. 그렇죠. 사실 직슬 투피치로는 아무리 구속이 빨라도 생존하기 힘들죠. 그거 되려면 그 예전에 디그롬처럼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수도 조금 친숙한 선수죠. 작년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던 31살의 시카고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 선수입니다. 이마나가 선수도 그냥 사실 작년에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마나가 야마모토보다 훨씬 잘 던졌죠. 받는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 시즌에는 조금 뭐 햄스트링 쪽 부상도 있고 해서 조금 주춤하긴 한데 이마나가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엔 거의 없는 자완 스플리터 그렇죠. 던지는 투수잖아요. 그 FIP는 좀 안 좋아요. FIP 네네네. 네. 팬그래프 WAR은 0.9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번 시즌에. 이어리가 2.40인데 그 FIP가 4.10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홈런을 많이 맞는 타입. 볼넷은 안 주는데 홈런을 많이 맞아서 사실 FIP가 조금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스플리터가 좋은데 문제가 이 선수가 포심은 냉정하게 수직 무브먼트를 감안한다 해도 평균 이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올해는 평균 구속이 91마일 정도니까 구속이 느려지면 네. 이게 무브먼트가 조금 뻥튀기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걸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무브먼트가 좋다고 해도 네. 사실 절대적인 구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생소함으로 네. 좀 상적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나이도 있고 이 선수도 좀 스몰 사이즈의 투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부상 작년에 그리고 너무 많이 던지기도 했고 작년에 173이닝을 던졌으니까 올해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그리고 컵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컵스는 스틸도 지금 토미 존으로 빠져 있고 사실 이만한 사실상 좀 1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오히려 저는 좀 의도치 않게 8일을 좀 쉬었으니까 조금 가을 야구들을 위해서 조금 힘을 비축해 놓는 것도 사실 컵스가 지금 올해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카일 터커랑 함께 우승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PCA도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고 스즈키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경험이 워낙 일본에서도 경험이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컵스가 이번 시즌에 사실상 1선발이 지금 맷 보이드거든요. 아 그렇죠. 맷 보이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1선발인데 네 클리블랜드에 작년에 뛰었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선수를 포스트 시즌 1선발로 내세워야 되기 이만하가랑 보이드 그 둘 중에 선택하려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렇죠. 보이드가 지금 진짜 네.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그렇죠. 보이드를 낸다? 아 이거는 조금 제가 시카고컵스 응원하는 팬은 아니지만 조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그 이만하가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이제 확실히 좀 FIP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선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안 좋은 거지 네. 여전히 잘 던지고 지난 있어요. 시즌에 워낙 좋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선수도 아니고 막 사실 기대치 자체가 높지 않았던 선수가 네. 지금 이렇게까지 2년 차이긴 하지만 해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컵스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계약이 아닐까. 스즈키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포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스플리터는 메이저리그에서 따라올 그렇죠. 자완 자체가 잘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도 최근에야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메이저리그는. 네. 근데 게다가 좌완이 던지는 경우는 네. 거의 없고 사실 앞으로도 막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긴 하는데. 그리고 볼넷은 여전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네. 딱 이 정도 이제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더 여기 성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네. 포심 구속이 네. 안 좋다고 해도 그렇다고 근데
더 24년보다 올라가기에는 24년보다 더 잘하기도. 네, 여러 세부 지표가 말하는 거나 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이나 이게 다 애매하죠. 더 네. 잘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돈값은 하고 남았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요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시죠? 오늘은 그러면 이 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방송에도 흥미진진한 야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방송 진행해주신 규진 PD님, 원주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소혜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